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2월 연준의 회의록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 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내용은 그동안에 회의 결과가 나온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경한 입장을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 부분은 거의 예상되는 대로 나왔는데, 네. 어제 가장 관심을 갖게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연준에서 볼 때는 왜 금융시장이 이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계속 강경하겠다 그러고 경기 침체도 각오하겠다 그러고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확실하게 잡기 전에는 이 강경한 입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아주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좀 영어 표현으로 unwarranted eas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낙관론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정책이 오히려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이 연준의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안 얘기죠. 받아들인다. 왜 믿질 못하느냐. 네. 네. 그래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강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그게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번 회의 12월 15일 회의 이후에 보면은 금융시장이 이제 약간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이제 다시 현실감을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점에서는 이제 지금보다는 더 강화된 그런 입장을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연준이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계속 강경할 거다. 그런데 시장에서 특히 금융시장에서 낙관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좀 본인들의 그 연준의 입장을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얘기에 좀 주목을 했다. 이게 어제 회의록 발표에서 나왔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뉴스 속으로 순서에서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의견이 바뀔 것이다,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월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점이죠. 예. 월가나 금융계, 전체 금융계에서는 지금 이 연준의 이제 입장이 한마디로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오버슈링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9개월, 아니면 12개월 후에 나오는데 그 전까지 작년 12월까지의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를 해놓은 것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앞으로도 한 6, 7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그전에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은 좀 너무 지나치게 긴축을 해놓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데 근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렇게 낙관할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에 해놓은 것 때문에 경기가 많이 둔화됐느냐?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둔화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 어디가 지금 둔화가 안 되고 있느냐면 서비스 부문에서의 둔화가 안 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둔화가 안 되는 것이 뭐와 맞물리냐면 서비스 부문의 원가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용시장이 어제하고 오늘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해요. 어제 발표된 고용시장을 보면은 아직도 직원을 찾겠다는 수요가 1,05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실업자 숫자는 지금 500에서 600 사이니까 아직도 사람 찾는 데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1.74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용 쪽에서 이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의 그런 위험이 높은 상태인데 지금 경제가 서비스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의한 서비스 물가 상승,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제품 쪽에서는 많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그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너무 디스카운트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어느 쪽이 맞다는 것은 뭐 서로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뭐 이제 한마디로 오버슈링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 자체가 너무 강해서 이제 나타나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too late. 너무 지나치게 경기가 둔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허겁지겁 이자를 낮추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장의 견해와 연준에서는 지금 보듯이 그동안에 나타난 것이 오버슈링이 결코 아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잠재적으로 굉장히 크다. 특히 서비스 부문 쪽에. 이제 이 두 개의 의견이 한마디로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고용 상황을 봐서는 아직은 연준의 입장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것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까지는 채권 특히 10년 만기 국채가 이제 3.2, 3.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요즘은 지금 3.7, 3.8%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금융시장도 이제는 연준 쪽에 조금 기울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 ADP의 고용 지표도 보면은 지금 예상보다 지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23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한 주 전보다 19,000건이나 줄어서 지금 이 고용 시장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연준의 조치가 방안이 앞으로 더 뭐랄까요,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또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용 시장이 이렇게 강한 것은 상당히 좀 이상한 현상으로 해석은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경제 그 사적으로 바라보면 지난 이제 과거에 한 4, 50년간의 경기 사이클을 그 다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경기가 회복될 때 실업률이 좋아지지를 않는 상황, 소위 말해서 jobless recovery라고 그러죠. 고용은 늘지 않는데 경기는 회복되는 현상도 있었고요. 네. 지금은 반대로 경기는 둔화하는데 고용은 나빠지지 않는 이런 반대 현상인데 이것을 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설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데요. 경기가 좋아질 때 왜 고용이 늘지 않느냐? 그러면은 기업들이 아직 경기 회복을 확실하게 자신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더 늘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버티고 가는 거죠. 있는 직원한테 좀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경기가 좋아졌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고용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 경기 회복 초기에는 이 고용이 별로 늘지 않는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난 한 1년 반 동안 사람을 못 구해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된다고 하지만 막상 당장 지금 사람을 바로 줄이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나온 이후에 고용이 감소하려면은 또 그것도 시차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게 그 나름대로 논리적인 설명인데 뭐 어제도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18,000명을 해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구조조정에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중소기업들로 이게 좀 확대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고용시장이 가시적으로 둔화되는 데까지는 앞으로 한 몇 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연준의 입장으로 볼 때는 또 그리고 경기의 지표로 볼 때는 이 고용은
이 언젠가는 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에 어떤 수치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어떤 각도라는 것은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데요. 예.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재고 부분이에요. 재고. 네, 재고가 저희가 2021년 말에 그 어떤 예상을 했었냐면 2021년도 4, 4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그 전까지 재고 부족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재고를 대폭 늘렸을 때 그때 워닝이 나왔었어요. 네. 이게 잘못하면 소비는 이제 앞으로 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재고 늘려놨다가 이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그게 2022년 내내 많은 기업들을 괴롭혔죠. 이제 재고가 너무 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재고가 현재의 소비 수준에 맞게끔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고 부분, 기업 재고 부분이 도매 부분이건 소매 부분이건 그쪽의 재고가 이제는 평균 수준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하는 것에 그걸 보시면 앞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복기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많은 기업들이 재고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면 되게 회복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고용 지표죠. 네. 개인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내가 직장에서 이 잘못해서 해고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그에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더 이렇게 좀 저축을 늘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생활을 줄여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다니실 때 조금 잘 보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동안에는 얼마든지 내가 이 회사 그만둬도 딴 데 갈 때 많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사실 지난주까지도 강합니다. 어제 발표된 그 기업 직원들 이직 해직 자료만 보더라도 아직도 자발적 퇴직이 2.9%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갈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현상은 어떤 걸 가져오냐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다가 요구하는 게 더 당당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바게닝 파워가 커지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뀔 거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한마디로 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직원의 그런 쪽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놓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은 지금 뭐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왔냐면은 그 팬데믹 때 그 전에 있었던 저축보다 늘어났던 게 약 한 2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작년 3, 4분기 말로 그게 8천억에서 9천억 달러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축해놓은 돈을 거의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 생활을 만약에 혹시라도 집안에 그러니까 고용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그런 고용 지표를 보시고 그다음에 좀 생활의 준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어떻게든지 그 잘 인정받는 그런 그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11월 달에 무역 수지가 이 적자폭이 좀 줄었다라는 보도도 또 오늘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주 뭐 당연한 현상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재고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도 재고 늘리기에 수입을 안 하고 있고 있는 재고도 많은데 또 소비도 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재고를 안 올리죠. 그래서 제품 부분의 수입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수입을 많이 줄였다.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수출도 줄었어요. 수출도 줄었는데 수출이 준 것보다 수입 주는 게 훨씬 컸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데 수출이 준다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 경제가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는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확한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으로 가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좀 그렇게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